안녕하세요. 파산관제 홍혜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다섯 번째, 소위 제기를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산관제의 소제기 허가 신청이 있으면 청구의 법률적 당보, 증거 방법 확보 여부, 승소할 경우 집행 가능성, 파산재단으로서의 경제성 유무, 소제기 이외의 대안 등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송 대리를 선임하는 경우 그 선임 비용뿐만 아니라 패소하는 경우 상대방의 소송 비용 청구권도 파산재단이 부담이 되고, 소송이 지연되면 관제 업무가 장기화할 염려도 있으므로 소액 채권의 경우 및 증명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하지 않고 채권을 매각하거나 파산재단에서 포기를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 채권자 등 이해관계를 납득시키기 위하여는 증명이 곤란하거나 소송으로 인하여 얻게 될 실익이 적은 경우라도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걸리면 하여튼 저도 옛날에 이런 소송 결국 이제 취하를 했는데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경우. 따라서 소제기 허가 신청을 검토할 때는 소장, 신청서 등은 물론 상대방의 교섭, 경위, 기타 이해관계의 동향 등 법원의 소제기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파산관제인이 소송대리를 선임하겠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파산관제인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사정과 승소할 경우 집행 가능성 및 소송 비용, 회수 가능성, 패소 시 상대방에 대한 소송 비용 상한 예상액, 파산재단의 시재 등을 고려하여 그 선임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소송대리를 선임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보수액이 적정한지를 확인합니다. 파산관제인이 부득이 소를 제기하거나 응소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경우 항소 여부는 그 후의 상고 여부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항소 여부와 관련하여 법리 문제에 관한 한 비약 상고 제도를 활용하면 관제 업무의 신속한 처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비약상고 좋죠. 이게 비약상고는 이제 서로 합의해서 대법원에 가서 바로 법리적인 판단을 받는 거죠. 2심을 생략하고. 492조 10호의 소에는 지급명령 신청, 반소위 제기, 소송 참가, 파산 신청도 포함되나 보전처분, 가처분 및 가압류의 신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전처분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바로 긴급한 처분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 및 가압류의 경우에도 그 신청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임치금 반환은 법원의 허가 대상, 그쵸? 돈 빼는 거는 무조건 법원의 허가 대상이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해 파산 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을 파산관제에 수기하는 경우 법 492조 10호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는데, 서울회생법원은 파산 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채권자 취소 소송이나 채권자 대의 소송의 경우 상대방이 소송 수기 신청이 있더라도 파산관제인은 종전의 소송 상태를 판단하여 수계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파산관제인이 그 채권자 취소송이나 채권자 대의 소송을 수기한 때는 법 492조 10호의 소위 제기에 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치? 이거 소송 수계, 채권자 취소, 채권자 대의 다 허가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파산관제인이 부인이 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의문이 들 수 있으나, 서울회생법원은 부인이 청구 사건을 당해 법인 파산관제인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서 함께 담당하고 있으므로, 파산관제인이 부인이 청구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인지와 예납하여 하는 송달료 등의 지출을 위한 임치금 반환 허가를 받는 것과는 별도로 부인이 청구를 하기 위한 허가 신청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 파산에서는 판사한테 아까 얘기했죠. 이 492조 외에도 가급적 허가를 통해서 이제 지도를 하기 때문에 개인 파산에서도 뭐 대부분의 재판부는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인 청구도. 근데 일부 재판부는 바로 부인 청구를 그냥 허가 안 받고 해도 문제 없는 데가 있고요. 약간 좀 재판부별로 틀리지만 하여튼 이 책의 원칙은 같은 재판부에서 하기 때문에 허가 신청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회생법원에서 이게 부인 청구 전담 재판부가 있는 시절에 그냥 다시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다시 그 재판부에서 하는 때는 다시 또 허가를 받지 않는다고 법인 파산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법원의 허가 또는 감사위원회 동의는 소유재기 적법 요건이므로 허가 또는 동의 없는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무서운 얘기죠. 각하되면 뭐 다시 내야죠. 한편 파산관제인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부재소 행위 자체는 법 492조 10호가 규정한 소유제기가 아니나 실무에서는 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는 데 의문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파산관제인이 사전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함을 법원에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파산관제인의 부재소 행위가 492조 12호의 권리 포기 등 다른 규정에 의해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에는 파산관제인이 그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보통 이제 부인권 행사를 실익이 없어서 하지 않거나 뭐 실효성이 없다 이럴 때는 그냥 보고만 하고 말죠. 굳이 뭐 이거를 12조에 기해서 포기에 준해서 허가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자, 화해가 가장 활발하죠. 개인 파산에서. 화해는 파산재단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반면 채권자 등 이해관계로부터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 특히 법원이 화해 대상의 권리 의무와 관련하여 파산관제의 소유 제기를 이미 허가한 경우에는 그 허가의 취지가 몰각될 수도 있으므로 파산관제인은 화해에 관한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필요성에 관하여 법원에 상세한 사정을 설명합니다. 화해를 해야만 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자세하게 적어요. 화해 허가 신청서에. 실무상 파산관제인으로 하여금 사전에 화해의 경위, 화해의 필요성을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 이메일로 보고하여 일정 범위 내락을 얻은 다음에 상대방과 교섭하여 법원의 허가를 정지 조건을 하는 화해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첨부하여 화해계약 체결 허가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개인 파산에서는 이제 규모가 작잖아요. 이렇게 또 명확하게 드러나고, 예를 들어서 뭐 보험 예약한금 880만 원이 있다. 그럼 150 빼고 600 환수했습니다. 아니 거기서 좀 깎아줘서 500 환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정을 허가 신청서에 써서 굳이 그걸 갖고 뭐 내락, 판사님이 귀찮죠. 그거 다 일일이 또 점검하려면 관제인이 5명의 그런 사건이 만약에 뭐 한 달에 한 서너 건 있어봐요. 그러면 엄청 검토해야 되니까 뭐 실제 법인은 이제 뭐 규모가 클 땐 내락을 받을 수 있겠죠. 개인에서도 이제 뭐 크게 좀 교섭이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를 내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냥 안 합니다. 파산관제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신속한 환가를 위하여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나 파산 채권자 등과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파산관제인이 파산재단에 속한 받을 채권 중 일부를 면제하되 받을 채권이 채무자로부터 나머지를 일시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계약을 체결하거나 파산재단에 속하는 파산 채권자로부터 받을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받을 채권과 파산 채권을 서로 정산하는 내용의 화해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죠. 파산관제인이 재단 채권자와 화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채무자의 근로자가 임금이 지급을 이행의 소를 제기한 경우로서 그 임금 채권들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한 증명의 정도에 비추어 재단 채권의 조기 확정 및 소송비용 절약 차원에서 화해계약 소송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화해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근데 간혹 개인 파산에서도 이제 임금 신고를 받습니다. 뭐 제가 한 거 중에 이제 인쇄소 오래 하신 분인데 이 근거가 없어요. 이 사람이 여기서 일을 했는지 뭐 근데 이제 물어보면 그 4대 보험도 안 되고 그게 이제 관행이랍니다. 한 달에 뭐 한 80, 100 정도 주고 파트타임으로 쓰는 거죠. 근데 실제 이 사람들이 체불 임금이 있는지 그렇죠? 뭐 별로 근거가 없어요. 좀 애를 먹죠. 그런 경우에는. 그때 이제 그 적절한 범위에서 좀 감액을 해서 화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파산 절차에서는 중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회생 절차에 관한 법 61조 제1항 6호를 유추정하여 파산관제인이 중재 계약을 체결하거나 중재 신청을 할 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권리 포기. 권리 포기에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 다음에 소송법상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 다음에 파산재단으로부터 포기하는 것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실체법상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는 이제 채무 면제, 소유권의 포기, 공유지분권의 포기, 지식재산권의 포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소송법상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는 뭐 청구의 포기 인락, 상속권의 포기, 소상소의 취하 등이 이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이제 파산재단으로부터의 포기는 한가의 포기라고도 하는데, 파산관제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포기하여 채무자의 관리처분에 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 상속 부동산, 미등기 상속 부동산, 지분 등기까지 해서 팔아야 되는데 너무 번거롭고 가액이 뭐 공시지가가 뭐 100만 원, 200만 원도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 거 그냥 그런 건 이제 환가의 포기라 그러죠. 환가를 안 하고 포기하면 채무자의 고유재산으로 자유재산으로 환원이 되죠. 관리처분권도 채무자한테 반환됩니다. 법인도 그렇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산재산에 속하는 재산이나 관리에 많은 비용을 요하는 것,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나 채무자의 행방불명의 부도, 권리 증명이 곤란하여 회수 가능성이 없는 것 등에 관하여는 권리 포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관제인은 권리 포기에 관한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파산재산에 속한 재산을 환가하기 위해 그간 기울인 노력, 파산재산이 얻을 경제적 이익과 권리를 포기하여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등 그 필요성에 관하여 법원에 상세한 사정을 설명해야 하고, 법원은 허가 신청을 검토함에 있어서 포기의 필요성에 관하여 구체적인 소명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부분 파산재단으로부터의 포기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이에 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체법상 권리 포기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주로 이제 환가의 포기가 많죠. 아니면 이제 뭐 소송 포기, 소송상의 권리 포기, 파산관제인에 따라서는 권리 포기가 관제 업무의 태만으로 비칠 것을 우려하여 파산재산에 아무런 실익이 없는 재산의 환가를 남긴 채 파산 절차를 지연시킬 수도 있으므로 법원은 적당한 시기에 권리 포기 허가 신청을 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재판부가 바뀌면 3월에 장기 적체 사건 뭐 1년 아니면 2년 동안 뭔가 해결이 안 되는 사건을 싹 보고합니다. 관제인별로 법원에 그 사유까지, 사건 번호, 그 다음에 현재의 상황, 뭐 환가가 적체되는 그 이유, 그걸 엑셀로 딱 표를 만들어서 아예 판사님이 어떤 사건을 딱 커트라인을 정해서 보고하시오 해갖고 딱 그때 이제 뭐 어떤 관제인은 20개를 보고해야 되고 어떤 관제인은 3개를 보고 어떤 관제인은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또 평정에 반영이 되죠. 그래서 이제 관제인별로 일종의 경주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건도 저도 이번에 한 5개 정도는 이제 못하겠다고 이제 포기를 했는데 아직 판사님이 허가가 안 나오는데, 적체 사건은 뭐 한 대거 한 서너 건 정도, 4-5건 정도를 이제 털었습니다. 거의 한 1년에서 2년 지금 적체되어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이제 포기를 해서 끝내는 것도 좋습니다. 개인 파산, 법인보다는 개인이 좀 빨리 끝내줘야죠. 그렇죠? 파산관제에 따라서는 권리 포기가 관제 업무의 태만으로 비칠 것을 우려하여 파산재산에 아무런 실익이 없는 재산의 환가를 남긴 채 질질 끄는 거죠. 법원은 적당한 시기에 권리 포기 허가 신청을 하도록 지도하여야 합니다. 파산관제의 노력 여하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없어 환가하지 못한 재산에 관해서는 법 492조 12호에 의한 포기를 하지 않는 한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 집회에서 그 처분에 관한 결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 집회에서 의결권 있는 파산채권자가 한 사람도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한 파산채권자가 아무런 실익이 없는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 포기를 하고 채권자 집회에서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하면 바람직합니다. 뭐 개인 파산에서 그냥 포기를 하죠. 포기란이 있습니다. 거기 기재하면 그냥 포기로 판사가 허가한 거나 마찬가지죠. 특별하게 이제 뭐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편 파산관제인이 소송법상의 권리를 포기한 때도 492조 12호에 의하여 법원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회생범 소유 취하. 저는 이제 소유 취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따로 소유 취하할 때 원래는 이제 FM대로 소유 취하를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화해계약서를 냅니다. 화해계약서에 그 소취하 조항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판사가 허가로 봐서 그거를 딱 첨부해서 냅니다. 소취할 때 그 다시 허가를 받기가 이제 그런 경우에는 좀 귀찮을 때가 있어서 뭐 나름대로 약간 꾀를 내는 건데 뭐 그것도 타당하다고 보여져요. 항소, 상고, 부대항소, 부대상고의 취하를 포함합니다. 등 상소의 취하 및 포기, 부재기, 청구의 포기 일낙 또는 민사소송법 80조의 규정에 따른 탈퇴, 지급명령, 이행공고 결정 등의 이의신청의 포기, 부재기, 화해공고 결정, 조정을 가림하는 결정,
대한 이의 신청의 포기, 부재기도 492조 제12의 권리 포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속법상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파산관제인은 그 허가 신청서에 당해 소송 사건이 진행 경과 허가를 구하는 소송행위 자기 또는 부작위 필요성에 관하여 법원에 상세한 사정을 설명하여야 하고, 함께 소송 사건이 서면 증거 방법 등 소명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123조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재판상 담보공탁에 있어 담보권리자는 담보물에 대하여 직권자 동의하는 권리가 있으므로 파산관제인이 그 담보권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해야 돼요. 그쵸? 예. 이번 시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 취급, 소유제기, 화해, 권리 포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재단채권, 한채권 및 별채권의 승인에 대해서 그 이후 나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